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죠. 지난주에 미국장은 소폭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조정을 주는 모습이 거래량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후 방향성을 좀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며칠 동안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미국의 만기주다 보니까 만기의 영향권이 있어서 항상 만기주에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오늘 밤에 미국장이 조정을 준다면 조금 더 조정 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추세가 완전히 반전돼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장에서 발표된 지표들, 제조업 지수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소비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경기가 실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확실한 느낌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가가 약간 버블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역사적으로 저평가 상태이지만 은행권들이 규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장에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주가가 항상 눌렸다 가더라도 지난번 고점대 상단 정도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껏 밀려봐야 한 200-300포인트 정도 밀리면 많이 밀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중요하게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단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키프로스가 원했던 금액이 170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70억 유로가 줄어든 상황이죠. 어쨌든 합의를 잘 봐줬다라는 것이 일단 유로의 안정권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성장 쪽으로 방향을 좀 틀자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 고용 창출을 위해서 가용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GDP 대비로 재정적자 줄이는 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죠. 근데 사실 1년 연장한다 그래서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에서 긴축 재정을 약간 늦추려는 그런 의도가 시장에 먹혔다는 것은 일단 유로존이 계속해서 긴축을 추진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긴축 완화가 점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독일이 9월 달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9월에는 메르켈 총리의 재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을 현재 메르켈 쪽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아마 긴축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성장이라든가 고용 쪽에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전략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되면 구로다 총재가 일본에서 총재 취임을 하죠. 구로다 총재가 취임을 하게 되면 강력한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1편에서는 사카키바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N으로 유명하죠. 자, 이 사람은 오히려 일본이 물가 상승 2%는 어려울 것이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산업구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많은 제품을 중국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일본이 경기 부양을 해서 경기 부양 체계에서 실물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구로다가 외채 매입 쪽으로 방향을 틀까봐 이게 좀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전 세계 흐름이기 때문에 구로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이 맞으면 구로다가 4월 3일, 4일 날 통화정책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아마도 ECB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금리에 대해서 아마도
맞대응하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에서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결론은 뻔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를 바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아마 상당히 좀 기대 심리가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전인대를 폐막을 하죠. 전인대 폐막을 통해서 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화를 위한 작업, 뭐 이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만 그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중국이 긴축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긴축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그 수급적으로 지난주 만기 때 왕창 꼬여서요. 하루 이틀 더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강해지고 있고 또 현물도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도 선물은 사주고 있지만 약간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주는 정도지 공격적 매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이번 주까지는 미국 옵션 만기의 영향권에서 같이 움직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후에 조정을 줬다든가 또 여기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바로 조정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요 과거에도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보면 그 위에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장의 대량 거래량 조정은 아마도 이 추세 연장선 정도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2007년도 고점 14,198포인트 요 전후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지만 소폭 눌리고 더 많이 가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매기가 상당히 좀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차트 완전히 쭉 벗어나는 모습이죠. 뭐 트리플 딥, 뭐 말만 트리플 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서 2007년도 고점까지 다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역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긴축과 양적 완화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 긴축하는 나라들은 지금 더 못 올라오고 있죠. 양적 완화는 고점까지 다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하단에 나오는 게 1968 전후가 되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밀릴지 조금 더 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적인 부담으로 본다면 조금 밀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